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차갑고 무릎이 시리신가요?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속이 이미 식기 시작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생강의 효능을 연구해온 김도윤 박사인데요. 수백 명의 어르신을 만나보면 모두 이 차가운 몸에서부터 염증과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약도 병원도 필요 없이 부엌 속 생강 한 조각으로 그 냉기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이 체험으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그동안 조용히 감춰왔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지 못할까 봐서요. 하지만 최근 약에 의존하다 더 지쳐가는 어르신들을 보며 이제는 공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강 한 조각으로 몸속 냉기를 없애고 염증과 피로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 병을 만들어냅니다. 단 몇 분만 집중해서 보세요. 당신의 체온, 그리고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들과 함께 실천 가능한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68세 이정수님은 매년 겨울만 되면 손끝이 시리고 다리가 차가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혈액순환제도 먹어봤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거창한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침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정수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생강차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밤에 다리가 덜 저리고 손끝이 따뜻해지더니 수면이 깊어졌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단순히 차가 좋았던 게 아닙니다. 생강이 몸속 순환을 회복시키고 체온을 올려준 결과였죠.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생강차를 드시며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복잡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에 의존하시지만 정작 우리 곁에 있는 생강의 힘은 모르고 계세요. 생강은 단순히 차를 끓이는 재료가 아닙니다. 몸속 불씨를 살리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체온과 순환 기능을 되살리는데 생각만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생강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습관과 함께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냉증과 염증을 부르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몸속 염증과 냉증을 부르는 일상 습관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모르고 계속하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찬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부터 말씀드리죠. 여름철 시원한 아이스커피나 차가운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차가운 물이나 아이스커피, 냉과일은 위와 장을 급격히 식힙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성인의 체온은 평균 0.7도만 낮아져도 면역세포 활동이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명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하루에 아이스커피를 3잔씩 드셨어요.
여름에는 더 많이 드셨죠. 그런데 계속 감기에 걸리고 기침이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이스커피를 끊고 따뜻한 생강차로 바꿔보시라고 권했더니 2주 만에 감기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음료 온도만 바꿨을 뿐인데 면역력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는 반드시 따뜻한 음료를 드시고 아이스류는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첫 음료가 중요해요. 밤새 쉬던 위장을 차가운 물로 깨우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습니다. 다만 원래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은 생강량을 조절하며 천천히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찬 음료를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식과 불규칙한 식사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데 과식을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과식은 혈액을 소화기에 집중시켜 다른 장기의 순환을 방해하거든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서를 보면 과식 후 체온이 0.5도 떨어지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따뜻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체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70세 김도현님은 저녁을 늦게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저녁을 드시고 그것도 과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권한 건 간단했어요. 저녁은 7시 전에 적당량만 드시고 점심 후에는 생강절임을 한 조각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김도현님은 속이 훨씬 가벼워졌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소량씩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식후에는 따뜻한 생강차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체온도 유지됩니다. 다만 공복 상태에서 진한 생강차는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엔 연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가요? 그렇다면 식사량과 시간을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는 냉방기기 과다 사용입니다. 요즘은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틀잖아요. 그런데 차가운 공기는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일본 노년의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냉방기 아래서 오래 머문 그룹의 평균 체온은 35.6도로 매우 낮았습니다. 정상 체온이 36.5도인 걸 생각하면 거의 1도나 낮은 거예요. 69세 이순애님은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고 주무셨는데 손발이 차서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여름인데도 손발이 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자기 전에 생강찜질을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수면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몸이 따뜻해지니 잠도 깊이 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직접 맞지 않게 하시고 취침 전에는 생강찜질로 체온을 회복하세요. 특히 복부나 발목에 따뜻한 찜질을 하면 혈류가 개선됩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찜질 시간을 15분 이내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름철에도 손발이 차가운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냉방 사용 습관을 꼭 점검해 보세요.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움직이기 귀찮아지죠. 그런데 움직임이 줄면 혈류가 정체되고 몸속 냉기가 쌓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하루 20분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평균 체온이 0.4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66세 정혜수님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환이 안 되고 체온이 떨어지고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제가 권한 건 식후 15분 걷기와 생강차 습관이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평지 걷기부터 시작하셨죠. 한 달 후 정혜수님은 체온도 안정되고 혈압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무릎 통증도 오히려 줄었다고 했어요. 식후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벼운 걷기와 따뜻한 물 섭취를 병행하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해도 효과가 있어요. 다만 추운 날씨에는 바로 외출하지 말고 몸을 충분히 데운 뒤 나가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걱정거리도 많아지고 잠도 잘 안 오죠. 그런데 스트레스는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체온과 면역을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노인의 체온이 평균 0.6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순환이 막히는 거예요. 71세 안은정님은 가족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도 피곤하고 손발도 차가웠어요. 제가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생강차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또 깊은 복식 호흡으로 긴장을 풀라고 말씀드렸죠. 2주 만에 안은정님은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생강차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준 덕분이었어요. 잠들기 전 따뜻한 생강차 한 잔과 깊은 복식 호흡으로 몸을 이완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홍차 대신 대추나 계피를 함께 끓여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잠을 잘 주무시나요? 숙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 습관만 바꿔도 냉증은 빠르게 개선됩니다. 찬 음료를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적당히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강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제는 생강의 효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생강 효능을 극대화하는 생활 실천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아침 공복 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입니다. 기상 직후 한 잔은 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깨워줍니다. 밤새 쉬던 몸에 따뜻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저는 30년간 이 습관을 지키고 있고 제 주변 많은 분들께도 권합니다. 속이 약하신 분들은 생강량을 절반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진하게 드실 필요는 없어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1g, 홍차 티백 1개, 흑설탕 1스푼을 뜨겁게 끓여 식지 않게 바로 드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천장이 데일 수 있으니 조금 식혀서 드세요. 중요한 건 따뜻할 때 마시는 겁니다. 식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내일부터 생강차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식후 생강절임 한 조각입니다. 식사 후에 위액 분비를 도와 소화가 원활해집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좋아요. 생강이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고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흑설탕 대신 꿀이나 레몬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 조절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식초와 소금에 절여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일주일은 드실 수 있어요. 매일 식후에 한 조각씩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후에 속이 더부룩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생강절임 한 조각이면 해결됩니다. 세 번째는 잠자기 전 생강찜질입니다. 복부나 발목에 따뜻한 생강찜질을 하면 혈류가 개선됩니다. 특히 아랫배가 차거나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께 좋아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타월을 한 겹 더 덧대어 사용하세요. 직접 피부에 닿으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강 조각을 달군 팬에 구워 깨끗한 수건에 싸서 아랫배에 20분간 올려둡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온도를 확인하세요.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적당합니다. 찜질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은 밤에 손발이 차서 잠이 깬 적 있으신가요? 생강찜질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강을 껍질째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 껍질을 두껍게 벗기시는데 사실 껍질 아래에 항염 성분이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껍질에 영양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껍게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거나 칼등으로 살짝 긁는 정도로만 준비하세요. 흙만 제거하면 됩니다. 생강을 통째로 다리거나 가루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생강의 모든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생강을 구하시면 더 안심하고 껍질째 드실 수 있어요. 일반 생강도 깨끗이 씻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생강을 껍질 벗겨 사용하셨나요? 이제부터는 껍질째 사용해 보세요.
5번째는 7일 생강 챌린지입니다. 일주일간 매일 일정량을 섭취하면 몸의 온도 변화가 체감됩니다. 제 경험상 3일째부터 손발이 따뜻해지고 7일째가 되면 확실히 몸이 가벼워집니다. 열감이 심하거나 갈증이 잦으면 양을 조절하세요. 모든 사람이 같은 체질은 아니니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2잔의 생강차를 7일간 꾸준히 마시며 몸의 변화를 기록하세요. 아침 1잔, 저녁 1잔이면 됩니다. 매일 체온을 재보시고 손발의 따뜻함, 수면의 질, 소화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변화가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몸이 따뜻해지는 변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5가지 방법은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강 하나면 됩니다. 시장에서 생강 한 뿌리 사서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몸을 차갑게 만들고 생강은 그 차가운 몸을 다시 따뜻하게 돌려놓는 자연의 힘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어요. 찬 음료를 자주 마시고 과식을 하고 냉방기를 과도하게 쓰고 운동은 하지 않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이 5가지 습관은 우리 몸을 서서히 차갑게 만들어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세포 활동이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기억하세요. 차가운 몸은 병을 부릅니다. 반대로 생강은 그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식후 생강절임 한 조각, 잠들기 전 생강찜질.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몸은 달라집니다. 생강을 껍질째 사용하고 일주일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잠도 깊어집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쌓이고 순환이 막히고 관절이 굳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병원을 자주 가게 되고 약이 늘어나고 병원비가 늘어납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기력은 떨어지고 일상이 힘들어집니다. 작은 습관을 방치한 결과가 이렇게 큽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강 한 조각이 인생의 활력을 돌려줍니다. 약 없이도 면역이 회복되고 수면이 깊어집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하루가 가볍습니다. 손발이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고 몸이 편안합니다. 이게 바로 생강의 힘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큰 병을 예방하는 건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를 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생강차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시장에서 생강 한 뿌리 사서 집에 두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끓여 드세요.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3일째부터 변화가 느껴집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방법이구나 하고요. 저는 수십 년간 이 방법을 실천하고 권해왔습니다. 효과를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과 궁합이 좋은 혈액순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순환을 더 강력하게 돕고 면역을 더 확실하게 높이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손발이 차서 고생하시는 분, 소화가 안 되는 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생강차를 마셔보신 경험이나 몸의 변화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길을 걸어가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따뜻한 습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생강차 한 잔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아침, 오늘부터 함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